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자, 그러면은 한번 Just 다 take my 마이크 켜시고 hand and 선생님들의 fly. 사역지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 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싶으신지 하나씩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회교 국가이지만 띨베라고 한국으로 치면 선왕당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좀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장소 안에 보면 관이 있고 관 안에는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신이나 뼈를 섬기는 곳이고 그 입구에 조그만 돈을 넣는 조그만 홈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항상 존경의 표시를 목례를 잠깐 하고 가고 돈을 넣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미신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이제 한국의 미신과 비교하고 대조하시면서 뭐 차이점을 좀 더 부각시켜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거를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그 코소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한국의 것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잠깐 이게 짧게 이렇게 이런 점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하지만 알바니아에는 이런 것이 코소보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소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 경험하신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는지 또 어떻게 뭐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시면은 됩니다. 한국과 대만의 간식, 음식. 음식, 네. 음식이면 어떤 음식을 소개하고 싶으세요? 네, 간식, 그럼 뭐, 디저트, 뭐 이런 건가요? 아, 네, 디저트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막 이런 게 엄청 박잖아요. 뭐 검색하고 이런 게 엄청 박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만 가면 꼭 먹어야 할 디저트, 막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이걸 소개하시면서 또 정 선생님께서 이 간식을 뭔가 뭐 대만 사람들과 나누면서 가졌던 특별한 기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것을 접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예시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게 검색 이상이 주는 감동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만드는 방법 같은 것도 또 하시면은 뭐 좋을 것도 같고요. 네. 한국에 있다 보면 한국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미리 온 듯한 그런 그 기분도 들지만 또 프랑스 있다 보면 또 이렇게 낡고 꾸질꾸질하고 뭔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또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뭐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대조적인 나라에 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글로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예, 네, 네. 에세이가 아니니까. 네, 예. 이것은 스필, 그 감정을 막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그런 스필보다는 그 정보에 가까운 것이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에세이틱하게 쓴다 한다면은 오래된 것이 주는 의미까지 혹시라도 끝에 덧붙이시면은 이제 뭔가,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바니 살면서 제일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장례 문화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좀 하여튼 어린 사람, 자녀가 이제 이렇게 먼저 떠났을 때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막 사진도 막 좀 없애고 오히려 막 그 얘기를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 부모에게, 엄마에게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뭐 사실 안 한다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안 한다고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피하는데 알바니아에서 제가 쇼킹했으면서도 이거 참 좋다고 느낀 같던 건 그냥 계속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오는데 오면 계속 그 아이에 대한 먼저 떠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도 울면서도 얘기하고 또 걔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정말 예쁜 짓을 했다 뭐 하여튼 착한 아이였다 뭐 이렇게 계속 그걸 40일 동안 뭐 그 뒤에도 계속해서 또 방문을 오니까 그러면서 슬픔을 이렇게 잘 풀어내는 걸 보면서 역시 참 알바니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표현을 잘 해서 이걸 풀어내는구나. 또 나는 사진을 더 막 확대해서 막 집안 곳곳에 막 붙여요. 도로 한국에서는 막 이렇게 부모가 못 보게 막 없애고 이러는데 크게 막 확대를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또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기가 집을 새로 지으면서 거기 높은 곳에 담벼락에다가 그 이름을 크게 타일로 막 음,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게 새기더라고요. 음, 그럼 그 집을 부수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정말 다른 문화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알바니아의 에도 문화네요. 그죠? 슬픔을 네. 어떻게 처리하는 그 사람들의 알바니아 음. 사람들의 그 에도 문화를 한국과 비교 대조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알바니아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감정 표현 잘 할 수 있고 또 이런 슬픔을 감추지 않고 하는 그런 음. 건강함이 또 이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글을 시작하실 때, 알바니아의 에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험하신 실제 이야기, 그 마치 에세이 같은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네. 썼던 그런 어, 스토리를 먼저 이제 소개해 주신 거죠. 제가 알바니아에 살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그 스토리를 먼저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도 문화로과 알바니아의 에도 문화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끌고 나가면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 스토리가 궁금하니까 귀를 음. 조금 세우고 음.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퀘벡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 내에서 뭐 두 번째로 큰 주이지만은 그 영어가 아닌 이제 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캐나다 하면은 이제 영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주에서는 불어가 가장 첫 번째 언어, 그 다음이 이제 영어인데, 이 케벡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언어와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언급을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캐나다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도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캐나다를 발견한 거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전쟁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서 자기네 언어라든가 문화를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1960년도 후반에는 좀 조용한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금 자기네 언어와 문화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캐나다의 어떤 언어라든가 문화 하면은 영어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어를 사용하고 여기서는 또 이제 불어가 안 되면은 취업도 못 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기본적으로 불어를 어느 정도 해야지 또 화이트 칼라라든가 그 위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다른 주는 없는데 퀘벡주에만 유일하게 자동차 번호판 뒤쪽에 맨 밑에 보면은 주무수비엔이라고 이렇게 불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기억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어, 있는데 음.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됐나요? 거기 밑에 음. 써 예, 있네요. 맨 밑에. 와, 예.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자기네가 이제 영국한테 이제 패해가지고 당했었던 어떤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 일제 학살 같은 그런 시간들이 퀘벡에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언어라든가 문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굉장히 좀 묘사된 의미들이 여기에 내포가 돼 있어가지고, 예, 잠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예. 어, 나는 기억한다라는 문장을 첫 문장으로 하셔서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보여주신 그 자동차 표지판의 사진, 이런 것도 이제 글에 첨부해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시면은 되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면서 잘 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러 이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가 생각난 건데, 병원, 의료 같은, 최근에 제가 이제 병원에 다녀와서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한국과 이곳의 어떤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문화나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걸 좀 음, 소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음, 거. 근데 음, 또 다른 선생님 말대로 문화를 이야기하시니까 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기다림이라는 게 또 어, 생각이 났어요. 음, 여기 기다리는 문화, 뭐, 음, 우리나라 같은 거의 기다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네네, 빨리빨리 바로 그쵸, 뭐, 네네. 택배도 바로 그날 바로 배송되고 그런데, 음, 여기는 아주 기다리는 게 익숙해요. 익숙해야지 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 기다림을, 처음에 그 저도 선교지 와서 그 기다리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음, 받았는데, 근데 하여간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문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기다림이나 다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것, 그것들을 예. 먼저 이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다려야 살아갈 수 있다 해서 또 어떤 교훈을,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기다림의 미학, 우리는 너무 요즘 기다림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생각하시면은 좋은 에세이도 될 수 있고 또 좋은 어떤 소개글도 될 수 있고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국인들의 성향, 캐릭터,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선교사님들이 연구해 놓으신 거나 보기는 했는데 공감을 물론 했지만 제가 직접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태국인의 성향인데 약간 태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성향, 어떤 시험 볼 때 뭐뭐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약간 재미있는 또 관심사 있는 글이 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성격, 캐릭터 뭐 이렇게 딱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네. 상황에 따라서 정말 태국인들의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가르치시면서 직접 겪으셨던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도 좀 풀어내 주시고 그리고 아마 그 태국인들의 그런 성향이 왜 있게 되었는가 이런 것이 뭐 문화적이나 아니면은 뭐 기후나 뭐 그들의 뭐 종교나 뭐 이런 거 가치관 이런 거에서 또 왔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자료들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찾아보시면 뭐 구글링 하신다든지 아니면 태국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신다든지 하면서 근거들을 또 이렇게 넣으시면 더 좋은 탄탄한 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게 말씀 들으면서 정리 아니고 몇 가지 이렇게 적으면서 어머 쓸 게 엄청 많구나. 내가 한국에 있기 그렇죠. 쓸 게 때문에 엄청 많죠. 네. 예, 한국이지만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대연동. 음, 거기 여기는 유학생이라는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그 속에 가정과 그리고 아이들 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들을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또 제가 한국적인 문화를 소개를 하는데 그 한국에 살면서도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문화를 지금도 라마단을 끝까지 지키고 또 라마단 내일 이제 끝나는 이제 그 시점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잔치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쓰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가 한국인지 또 정말 또 동서남아시아인지 음, 또 때로는 나이지리아인지 뭐 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여러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에세이처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개글로 되어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물론 기도 편지에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그런 음. 글감들이 떠오르네요.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 선생님의 사명. 하셔야 되지. 왜냐면 지금 한국에 계속 외국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 이제 한국도 다민족
국가가 될 것인데 그런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글, 직접 경험한 글, 경험에서 우러나온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 이제 지금 나눠주신 것들뿐만 아니고 더 생각하셔서